자, 이번에는요.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문제가 검증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 이 조기 유학이 문제인 건데 그러면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간 거예요? 일단은 이 두 딸이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인데요. 장녀의 경우는 2006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10학년으로 갔다 미국 학교 굉장히 유명한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갔고 작은 딸도 언니를 따라서 네. 2006년 이듬해에 같은 학교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진학을 했다는 건데요. 그 학교가 저도 워싱턴에 좀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주변에 학부모분들은 어디 학교 보낼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네. 일단 연간 학비가 1억 원 정도 돼요. 기숙학교니까. 그리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뭔가 뭐 추천서 이런 것도 많이 써내야 되니까 그래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 가고 공부도 많이 시켜야 돼서 못 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못 간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말 달리는 거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승마를 가리킨다거나 유명한 케네디 그 대통령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도 거기를 나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빌리그 학교 많이 보내는 유명한 여학 그러니까 기숙 여학교입니다. 아, 기숙학교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작은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이게 불법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럼 실제 법을 어긴 건 맞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꼭 다녀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이제 대통령령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중학교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그 이하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자비로 유학을 가려면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는 왜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택한 걸까요? 이진숙 후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건 본인 자산으로 하신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이 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이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의 학비가 학비를 포함해서 생활비 모두를 포함해서 그런 액수였고 자,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후보자 부부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 동안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육을 체험하고 정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말렸는데도 딸이 굉장히 가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서 먼저 큰 딸이 갔고 그다음에 작은 딸까지 따라가게 됐다. 네. 1억 원이라는 돈은 이게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하면서 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다 이러면서 오늘 가장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처럼 아이들을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안 마치고 유학을 보냈다가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적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은요,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네.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학생 미만의 그런 어린 학생들도 부모 없이 유학을 가는 사례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취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보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만약 그 의무 교육을 마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이럴 때는 학교에 안 다니면 적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아이들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들어있는 교육이고 해외로 나갔을 때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들어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는 모두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네. 외국에 뭐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사원이라면은 이걸 사실 막을 방법도 없고 적발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맞고요. 지켜져야 되는 규정은 맞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적발이나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 경우는 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 뭐 사실상 사문화된 거다라는 평가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또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공약도 서울대 같은 곳들을 지방에 10개씩 만들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했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육부 수장의 어떤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고액을 주고 미국에 학교 보내고 그러면 정작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챙기지 않는다는 거냐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상황은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